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용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제가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의 2주 전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우진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뜨겁게 지금 급등하면서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 또 네. 공략주로도 소개가 됐습니다. 조금 더 보유해볼까요, 그렇다면? 네, 뭐 저는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진을 말씀드릴 때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는 기자재, 원전 기자재 쪽으로 우리가 조금 시각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주가는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10,000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최근에 우진의 한 2, 3년 내 고점이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일단은 한 12,000원 이상의 어떤 주가 상승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진이 10만 원 선을 돌파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더 홀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지난주 탑픽주 CJ입니다. 지주사 주가들이 또 한 번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17만 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잖아요. 더 홀딩해 볼까요? 네, 아직 뭐 추세적으로는 이탈 시그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 영향도 일부가 있었고요. 일단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지주사 재편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아직까지 좀 재차 유효하다는 점은 뭐 최근의 어떤 흐름들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PBR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는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전주부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따는 데 이어서 기존의 우려와 달리 정책적 뒷받침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원전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대장주들만이 좀 움직였다면 오늘은 후발주자들,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이 그야말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원전주들의 이런 끝모를 상승 어디까지 좀 이어질까요? 지금은 원전을 필두로 해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부른 고점을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 기업들이 아직은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영업이익이 현대차보다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게 확인되니까 주가가 더 가고 있는 거거든요. 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주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것이고 이러한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마저도 관련된 본격적인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는 끝을 우리가 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좀 담아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전주들의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이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섹터 안에서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던 LS 마린솔루션 오전장에 한 34,600원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음봉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 3%대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변영희 대표님. 네.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는 이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망한지 전망과 함께 탑픽을 꼽아주실게요. 네. 일단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정책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좀 강조했던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으로 좀 전환해야 되는 이 공약들은 단순한 공약의 의미를 좀 넘어서 정책이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세부 공약을 좀 복기를 좀 해보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좀 대체하는 아리백을 확장하겠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과거 이전 정권과는 좀 다르게 일단 이 부분은
새로운 어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는 구체화된 어떤 이 산업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아리백 확대 부분들이 태양광의 단기적인 어떤 수요 기대감들을 일부는 좀 반영시키겠지만, 대체적으로 세부 공약에서 언급했던 사항들은 지역별 그리고 권역별을 좀 더 강조했다는 점, 특히나 이 해상 풍력에 관련된 에너지 정책 전환들이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해상 풍력 섹터들이 오히려 선별적인 어떤 공약 현실화 관점에서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 업황의 경우에는 과거 좀 노이즈가 좀 있었죠. 최근에도 뭐 IRA 관련된 이 조기 세액공제 관련된 조기 폐지 리스크가 아직까지 좀 유의한 점이 좀 일단 리스크의 어떤 요인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풍력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실적 개선에 관련된 시그널들, 올해도 점진적인 어떤 실적의 어떤 확장 가능성들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도 본격화가 좀 된다면 일단 뭐 중단됐던 대형 프로젝트가 다시금 좀 재개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업황의 어떤 회복 관점에서도 풍력 섹터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SK 이터닉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현재 1.5% 정도 오늘 뭐 조정받고 있지만, 이 부분은 뭐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좀 아니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전체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 그다음에 ESS, 수소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강점들은 정책 수요 관점에서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이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징주로 SK 이터닉스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는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도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중지됐다는 소식이 오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한번 정리해봤는데, 일단 현재 흐름을 보면 아난티만이 지금 현재 한 20%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나 용평까지 다른 남북 경협주들은 일제히 다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남북 경협 테마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남북 경협이 또 하나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지정학 리스크가 국내 시장을 조금은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항상 불안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번 정부가 조금씩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 그전 정부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북한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으로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그 흐름들을 보면은 북한을 좀 빼주는 이런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긴장 관계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남북 관련돼서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협력 관련된 거는 현재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좀 놓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하게 처리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전 빨라야 뭐 한 내년쯤, 정말 빠르면 올 연말이나 혹은 내년 상반기나 돼야지 본격적인 어떤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어저께 같은 대북 확성기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주가가 움직이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명확하게 로드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좀 조정이 나올 때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약간 중장기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끌고 가는 전략은 조금 아직은 좀 성급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할 수 있겠으나 높은 변동성에 유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난티가 남은 오후장에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에 지난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24만 6,500원까지 찍으면서 지난 전고점 24만 8,500원 딱
2,000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를 달면서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1조 3천억 원 넘게 지금 사들였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지난해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한 30만 닉스 실현 가능할까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수일 내에 이전 고가 경신이 충분히 좀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저도 중기적인 목표가는 30만 원대, 3개월 이내는 충분히 좀 도달이 좀 가능한 최근에 수급 기조를 봤을 때 5월부터 연속됐던 외인했던 수급 기조들이 6월 기점으로 보면 6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좀 있었고요. 오늘 일부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선물 옵션에 대한 이 동시만기 여파가 일부 어떤 조정이 좀 빌미가 됐다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세들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추세를 좀 봤을 때 동시만기라면은 사실 단기 과열권 진입을 조정이 좀 기회로 좀 삼아서 우리 한 2, 3% 정도에 대한 조정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양전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재차 좀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기조에서 확인됐던 2분기 가이던스가 좀 상향된 부분들, 특히나 하반기 블랙의 울트라에 관련된 양산 기대감들은 단순한 기대 요인들을 좀 넘어서 여기서는 HBM 반도체 칩이 기존 칩보다 약 50% 정도가 더 증가가 돼서 이제 반영이 좀 됩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SK하이닉스의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 기대 요인으로 좀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관세 리스크도 좀 완화된 점, 여기도 해서 미국의 기술주의 흐름들도 재차 좀 반등 추이를 좀 이뤄가고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SK하이닉스가 단기적인 어떤 고가 돌파 이후에 30만 원대까지 좀 안착할 수 있는 어떤 수급 연리 속성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SK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넘어서 30만 닉스까지 도달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자컴 관련주 짧게 또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에 참석해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 증시에서 양자컴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장 초반에 양자컴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확인이 됐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국내 양자컴 관련주들은 테마성이 워낙 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언급이 나왔을 때만 잠깐 반짝 오르고 또 잠잠하더라고요. 네. 단기로만 좀 짧게 끊고 가봐야 될지 양자컴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도 사실은 양자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건 아니지만 고점에서 많게는 한 4, 5% 정도 조정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1, 2% 정도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좀 빨리 상용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빨리라는 기준이 한 10년 예상했었던 게 당장 내년 이렇게 답해지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젠성황도 불과 6개월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냥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정도 수준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좀 좋은 기업을 실적 기술력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보안이라든지 좀 솔루션 그리고 약간 일부 통신 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힘을 별로 못 받는 거 본다라면 결국엔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은 이런 작은 테마보다는 큰 테마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지난 연초와 같은 혹은 작년 말과 같은 상승은 젠슨왕의 발언 한마디만 가지고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컴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조선과 방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한화오션에 대해서 미국 조선시장 진출에 따른 실적 성장성이 기대된다면서 기존 중립 의견을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한화오션이 지금도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8%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한화그룹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한화 오션도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한화 붙은 종목들 다 잘 가더라고요. 올해도 한화 그룹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 특히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모두 다 좋다라기보다는 리포트의 세부 내용들을 봤을 때는 TP를 11만 4천 원까지 좀 상향 제시를 좀 했고요. 해당되는 내용들 보면 미국의 삼성 상선과 함정에 대한 건조 협업의 의지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 미국의 필리조선소 그리고 호주의 오스탈 같은 방산기업과 연계되는 수주가 구체화될 수 있다,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대안으로 좀 전망 제시를 좀 해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치들, 특히나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조선주들의 대다수 어떤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좀 끝나지 않았던 요인들은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재차 좀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1분기의 실적에서 이미 증명했던 견조한 어떤 성장 기조가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수급의 연속성들을 재차 좀 이어가는 것은 좀 긍정적인데, 다만 하나오션이 4월 28일 96,500원 신고가 경신 이후에 단기적인 노이즈가 됐던 부분들이 산업은행이 블록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버행 이슈가 한번 한 차례 좀 불가되면서 이게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됐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잔고가 이게 발행가액이 현재 이제 4만 350원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8.9%에 해당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전환사채로만 좀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언제 이게 주식으로 좀 전환돼서 이 물량으로 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성장 기조도 좋고 정책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도 다 좋지만, 이전처럼 뭐 블록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오버행 이슈는 재차 우리가 리스크 관점에서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면 추가적인 연속성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사실 해당되는 이 전환사채에 관련된 물량들이 재차 현실화가 좀 되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를 잘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이외에 또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태용을 필두로 조선 기자재들도 지금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최근 중국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국내 기업 중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조선 기자재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 LNG 선박의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뭐 선박 블록에 관련된 기자재라든가 엔진, 그다음에 본행재, 그다음에 뭐 피팅, 뭐 밸브, 뭐 다양한 어떤 이 기자재 업종들에 대한 수혜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LNG 선박에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많이 한국에서 이 수주가 좀 이어지는, 성과로 좀 이어지는 이런 품목들이 본행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리포트를 보면 한국 카본의 경우에선 중국 LNG 선박의 어떤 수주량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관련해서 뭐 연동되는 수주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혀지면서 오늘 뭐 주가로 좀 반영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를 기점으로 보면 단순하게 뭐 이 국내 LNG 밸류 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뭐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한국 조선사만 좀 고객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중국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는 점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행재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인데, 뭐 클락슨 리서치가 좀 최근에 한번 나온 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뭐 LNG 수출 터미널의 확대 부분들이 111척의 LNG 선박에 대한 수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연동 효과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한 기회의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좀 탑픽 관점에서는 하나엔진을 좀 재차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LNG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DF, 이중 연료 엔진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은 하나엔진이 국내와 중국에 대한 비중을 거의 뭐 5대5 내지는 6대4 정도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뭐 수주 연동량들은 사실 슬롯의 유무와 좀 상관없이 수주량과 좀 맞물리면서 발주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하반기 중국에 공급되고 있는 이 DF 엔진의 쇼티지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은 이익 개선 관점에서 단가로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실적 기대 요인을 좀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표현됐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특징주로는 한화 엔진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방산주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또 정유주들이 급등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요. 지금 오늘 새벽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앞두고 또 미국이
이라크의 대사관을 철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중동 리스크에 정유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이 방산주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방산주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이 지정학 리스크가 전 그렇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다시 한번 $60 후반, 중후반대까지 좀 올라왔는데 트럼프도 유가가 높게 올라가는 걸 썩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CPI에서도 효과가 물가 상승이 딱 수치는 적게 나왔지만 그게 유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중동 이슈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질 것인가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유 이제 에너지 쪽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뻗어나가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도 보시면 약간 중소형 방산주들이 강했었는데 저는 이쪽보다는 오히려 원래 강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중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는 그동안에 잘 갔던 한화 시스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두 분의 또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오늘의 탑픽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탑픽주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심택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가 신고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서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이쪽에 대해서의 어떤 공략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CXL이 됐든 소캠이 되었든 유리기판이 되었든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제 곧 또 신제품 나오게 되면 또 이러한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도 심텍하고 같이 소캠 관련해 가지고 협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입니다. 지난 3월달 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약간 눌림목이 나올지언정 고점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 심택이었고요. 이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준비하셨어요? 예, 저는 달리는 말 중에서 한국 정보 인증을 준비해봤는데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 정책 기대감들이 좀 재차 좀 반영되면서 급등을 좀 했었고요. 오늘도 0.5%대 지금 보합권에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수급 기조가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현실화는 일시적인 기대 요인들을 좀 넘어서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어떤 이 발행이라든가 위원회 설치 그리고 규제 완화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디지털 자산법이 기본법으로 좀 발의가 좀 됐는데 해당되는 정책들은 일회성보다는 순환매 관점에서에 대한 재차 재료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컴 관련해서도 양자 암호 기술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도 매수의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보겠고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 7,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 한국 정보 인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